제 비트코인 계좌가 폭발했어요.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15%로 바로 내리 찍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하더니 뭐야? 가 됐습니다. 좀 충격이더라고요. 왜냐면 나름 계좌가 안정적이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2023년 5월부터 비트코인을 한 3년 가까이 모았어요. 한 번에 몰빵한 게 아니라 매달 정해진 가격만큼만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정말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뉴스가 이렇고 저렇고 할 때도 감정을 붙잡고 나름 확신을 가지면서 열심히 모았거든요. 한 3년 그러니까 슬슬 계좌가 좀 안정적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웬만한 폭락에는 계좌가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폭락장 한 번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좀 충격이었던 거죠. 물론 비트코인이니까 하락폭이 좀 큰 거겠죠.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대박 착각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작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 3년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계좌를 지키기엔 턱없이 모자른 시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시간을 쌓지 못한 투자자는 폭락으로부터 작살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 건데 시간이 적다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투자 관련 컨텐츠를 보면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인이 하기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몰빵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떼서 꾸준히 모아가니까 리스크도 분산되고 머리 아프게 타이밍을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매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모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몰빵 대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투자 관련 책 거의 한 30권 정도를 읽어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까먹고 하다가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싶어서 딱 정착한 게 적립식 투자거든요.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P 500, 배당주, 금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어요. 3년도 절대 쉽지 않았어요. 단순히 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많거든요. 급등장에서도 급락장에서도 계속 더 사라, 팔아버려라 막 그런 유혹이 오거든요. 그걸 버텨야 되니까요. 실제로 오를 땐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고 떨어질 땐 지금 사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더 사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 버텨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계좌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 계좌만 봐도 웬만한 조정이나 하락엔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들릴 때 저는 좀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고작 3년 모은 계좌는 아직 사바나의 임팔라처럼 위험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제대로 된 폭락장이 한 번 오면 몇 년 정도짜리 계좌는 그냥 바로 파란불이더라고요. 아니, 난 분명히 오랜 시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이어온 성실맨인데 예전에 무지성으로 몰빵이나 단타했을 때랑 다를 게 없으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이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S&P 500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저 포함해서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거의 국민 ETF 중 하나죠. 그런데 S&P 500도 몇 년 투자한 거 가지고는 폭락이 한번 오면 무조건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이 2009년 금융위기급의 사건이 터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S&P 500이 한 마이너스 57%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럼 단순 수학적 계산이지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10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계좌가 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촬영일 기준 S&P 500이 6,9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마이너스 57%면 지수가 2,900에서 3,000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럼 이론상 내 평균 단가가 그거보다 더 밑에 있어야 플러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수가 3,000보다도 훨씬 밑에서 모으기 시작해야 평균 단가가 그 정도로 맞춰지는 겁니다. 좀 보수적으로 어림잡아서 한 2012년, 13년 그때부터는 모아야 내 계좌가
그 금융위기급 폭락에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운 좋게 몰빵 투자로 바닥을 잡았어도 2020년에 그 S&P 500이 한 2,500쯤 내려갈 때 그때 투자하고 지금까지 존버해야 파란불이 안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 요동치는 감정을 무려 10년이나 누르고 S&P 500을 모은 거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몰빵을 유혹하는 이슈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금융위기급 폭락 한 번이면 계좌가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니, 10년이나 모았으면 남들 마이너스일 때 나는 좀 잘 버텨야 정상인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입니다. 심지어 S&P 500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안정도로 보면 거의 최강 중 하나거든요. 워렌 버핏도 강추하는 방법이죠.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책을 보면 버핏이 내기까지 했잖아요. S&P 500 ETF 대 엘리트 펀드 매니저 5명, 10년 수익률 대결. 결과는 S&P 500의 완승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산조차도 10년 가까이 모으기 전에는 폭락 한 방에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위기는 역대급 폭락이긴 해요.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예시죠. 근데 마이너스 20-30%대 급락만 놓고 봐도 적어도 7-8년은 모아야 계좌가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니 아무리 안정적인 투자를 해도 8에서 10년은 존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초일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좀 긴 시간을 태워야 하는 거죠. 그것도 2-3년 단위가 아니라 최소 10년 단위로요. 회사 생활도 2-3년이면 슬슬 적응하고 자리 잡기에 충분한데 투자의 세계에서 10년 미만은 아직도 언제든 때려 맞을 수 있는 인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에 신경 끄고 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10년 이상 버티려면 투자에 재미를 느끼려 한다든지 에너지를 쓰려 한다면 그렇게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냥 본업이랑 부업에 충실하면서 월급 잘 쪼개서 로봇처럼 모아가고 존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투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으다 보면 한 20년에서 30년 뒤엔 빛을 보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